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링키지 어널리시스입니다. 모델 베이스드 링키지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델을 잘 만들 수가 없을 때가 있고요. 도대체 이 질병은 모델을 잘 못 세우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모델 베이스드 방식은 좀 대가계, 적어도 3대 이상의 대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3대 이상의 대가계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모델 베이스 방식보다는 좀 파워는 떨어질 수 있지만 모델을 세우지 않고 하는 모델 프리 메소드가 있고요. 사실 이게 훨씬 더 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IBD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모델을 몰라도 일단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non-parametric 그러니까 이라는 방식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전학 연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메소드 중에 하나가 ASP라는 이제 연구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링키지를 하려면 일단 가족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환자를 보다가 재밌는 또는 특이한 질병을 찾았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족 중에도 환자가 있으신가요? 그럼 가족들 한번 다 저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가족들이 다 방문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대가족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들을 다 모아서 조사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설사 대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 특성이 연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머리를 연구한다 칩시다. 대머리를 연구하는데 대개 이제 뭐 한 50대, 60대 이런 또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대머리이어서 그럼 집안에 대머리 있으세요? 했을 때 보면 대개는 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대머리일지 알지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 3대나 이렇게 4대를 모아도 정보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하는 게 어펙티드 CPR라고 해서 혹시 형제 중에서 같은 질병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마침 우리 형도 또 동생도 뭐 이런 똑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같이 좀 방문하시겠습니까? 해서 그래서 형제가 같이 대머리이신 분, 형제가 똑같이 어떤 디지를 가지신 분을 우리가 모읍니다 라고 공고를 냈을 때 훨씬 더 연구하기 좋죠. 그래서 형제가 똑같은 질병을 가진 경우에 이 연구를 해본다 하는 걸 이제 어펙티드 CPR 연구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할 때도 이걸 가지고 모델을 세워서 이렇게 리커멘션 프랙션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모델 프리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IBS와 IBD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고요. IBS와 IBD 이런 약자고 이 자체는 형용사입니다. IBS이다, IBD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거의 명사형으로 IBS 스코어, IBD 스코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두 가지 엘리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 이 로커스를 봅시다. 이 로커스 지노타입은 ABC 세 종류의 엘리를 가진 로커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AC, 이분은 BC죠. 자,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각각 두 개의 엘리는 몇 개나 겹치죠? AC, 이분은 AC, 이분은 BC, C가 겹치죠. 그럼 이때 C 엘리이 IBS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두 사람의 IBS 스코어는 1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두 사람은 두 개의 엘릴 중에 두 개가 다 겹치죠? 그럼 이 A 엘릴도 IBS, B 엘릴도 IBS라고 하고 IBS 스코어는 2가 됩니다. 자, 무슨 말 아시겠죠? 이 두 사람은 IBS 스코어가 1인 거죠. 그리고 이 C 엘릴이 IBS인 알릴입니다. 자, IBD는 뭐냐면요. IBS 알릴 중에서, IBS인 알릴 중에서 확실히 부모가 같은 부모에서 물려받은 게 확실한 IBS 엘리를 IBD 엘리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람에서 IBS인 엘리는 C인데 이 C가 누구한테서 왔는지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럼 사실은 이 C는 IBD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C 엘리는 IBS이긴 하지만 IBD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IBD 스코어는 0입니다. 그러니까 남남의 경우는 적어도 이 부분은 사실 남남이죠. 유전학적으로. 이 남남의 경우는 IBD 스코어는 무조건 0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형제끼리 봅시다. 형제끼리. 이 두 형제 중에 IBS 스코어는 2인데요. 그러니까 A도 겹치고 B도 겹치죠. 그럼 이 AL이 같은 부모에서 만나봅시다. 이 A는 누구한테서 왔죠? 엄마한테서 왔죠. 이 A도 엄마한테서 왔죠. 그래서 따라서 이 AL은 IBD입니다. 서로 IBD입니다. BL일도 봅시다. BL일도
아빠한테서 왔고 이 BL1도 아빠한테서 왔죠. 동일한 조상한테서 왔죠. 따라서 이 BL1도 IBD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한테서는 IBD인 L1이 두 개 있는 거죠. AL1과 BL1 그리고 IBD 스코어는 2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볼까요? 이 두 사람을 보면 IBS인 L1이 B이고요. BL1이고 이 BL1을 봤을 때 이 B도 여기서 왔고 이 B도 여기서 왔죠. 따라서 IBS 스코어도 1이고 IBD 스코어도 1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볼까요? 이 두 사람이 IBS인 L1은 C죠. CL1 IBS인데 CL1이 어디서 왔나 봅시다. 이 CL1은 B가 아빠한테서 왔으니까 C는 엄마한테서 왔네요. 그렇죠? 이 C는 엄마한테서 온 C입니다. 이 C는 A가 엄마한테서 왔으니까 이 C는 아빠한테서 왔겠네요. 이 C는 엄마한테서 온 C, 이 C는 아빠한테서 온 C이기 때문에 이 CL1은 IBD가 아닙니다. 이 CL1은 IBS 이미지만 IBD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IBD 스코어는 0입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몇 년 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예입니다. 이 화살표 친 이 두 사람의 IBD 스코어를 구해봐라 하는 건데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이 BL1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BL1을 보겠습니다. 둘이 IBS 관계죠. IBS인데 이게 과연 IBD인가 볼게요. 이 B는 여기서 왔죠. 그죠? 이 B는 여기서 왔죠. 이 둘은 남남입니다. 각도상 연결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이 B는 IBD가 아닙니다. BL1은 IBD가 아닙니다. 자, 이번엔 이 CL1을 보겠습니다. 이 CL1도 서로 IBS 관계인데요. 이 C는 어디서 왔나? 여기서 왔죠. 그리고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C는 어디서 왔나 보면 여기서 왔고 이것도 여기서 왔죠. 따라서 조상이 같죠. 그래서 이 C는 IBD 관계입니다. B는 IBD가 아니고 C는 IBD이기 때문에 IBD 스코어는 1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다른 예를 볼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IBD 스코어를 계산해 봅시다. 일단 B를 보면 이 B도 여기서 왔고 이 B도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 B는 IBD인 게 확실합니다. 근데 A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A가 그러니까 B를 각각 아빠한테서 받았으니까 이 A는 엄마한테서 온 게 확실하죠. 근데 엄마가 A 호모자이고트라서 이 A는 EA일 수도 있고 EA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EA도 이걸 수 있고 이걸 수 있어요. 만약에 EA는 이거고 EA는 이거라면 IBD가 아니고요. 둘 다 이거라면 IBD입니다. 모르죠. 이 상황에서는 IBD를 직접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두 A가 같은 A일 확률과 다른 A일 확률이 각각 반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IBD가 이 B는 IBD가 확실하니까 IBD 스코어가 1일 확률이 반, 2일 확률이 반. 그래서 IBD 스코어는 1.5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도 이렇게 요건 아까 페니트런스 펑션과 다른 얘기입니다. IBD가 0일 확률은 확실히 0이지만 1일 확률이 절반이고 2일 확률이 절반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IBD 스코어는 얼마가 나오는 게 정상이냐, 얼마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냐. 이럴 때는 이제 특정한 마크가 아니고 일반적인 마크를 계산해야 되니까 모든 점을 다 계산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엄마가 AB, 아빠가 CD 서로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첫째 아이는 네 가지 조합 중에 하나를 가질 거고요. 둘째 아이도 네 가지 조합 중에 하나를 가질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첫째가 AC, 둘째가 AC인 경우, 첫째가 AC, 둘째가 AD인 경우 각각 16케이스 대해서 전부 다 IBD 스코어를 해보면 2 또는 1 또는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0일 확률이 4분의 1, 1일 확률이 2분의 1, 2일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해도 되고 평균 1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half sibling, 이 경우는 이제 흔히 우리말로는 배다른 남매가 되겠네요. 배다른 남매가는 IBD 스코어가 얼마일 것이 기대되느냐 생각해보면 역시 똑같이 모든 사람이 이 파운드가 서로 다른 지노타입을 갖도록 A, B, C, D, E, F 이런 로커스에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운드마다 각각 다른 지노타입이 갖도록 붙이는 겁니다. 일리를.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질 지노타입의 가능성은 이 넷 중에 하나고요. 이 아이가 가질 지노타입도 이렇게 넷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16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IBD 스코어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IBD 스코어가 0일 확률이 절반, 1일 확률이 절반, 그리고 2일은 절대로 안 나온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0.5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IBD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알았다 치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도대체 질병 유전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ASP 스터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머리인 형제 천쌍을 모았어요. 천쌍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페어 1, 페어 2, 페어 3 해서 P1000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100개의 마커를 이용해서 100개의 마커의 IBD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M1부터 M100까지. 그래서 M1의 이제 첫 번째 형제들 사이에 M1의 IBD 스코어는 1입니다. M2의 IBD 스코어는 2입니다. M3의 IBD 스코어는 0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는 이건 0 아니면 1이니까 0.5 이런 식으로. 자, 2번 형제들에서도 또 조사하고 3번 형제 조사해서 그래서 1000 곱하기 100에 이 IBD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 이 IBD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1000명의 형제들에 대해서 1000쌍의 형제들에 대해서 유전형을 다 조사해서 1000 곱하기 100 IBD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요. 자, 이걸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 형제 하나를 갖다 놓고요. 자, 이 형제에서 IBD가 0인 마커도 있고 1인 마커도 있고 2인 마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조사해서 IBD가 0인 게 몇 퍼센트, 1인 게 몇 퍼센트, 2인 게 몇 퍼센트 있나 나왔을 때 보면 0인 게 4분의 1, 1인 게 2분의 1, 2인 게 4분의 1에 가까우면 예측대로 나온 거죠. 원래 형제는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P6가 실제 형제 맞다면 당연히 0과 1과 2가 1대 2대 1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페어를 한번 봤더니 어떤 페어를 쭉 봤는데 이게 보니까 0인 경우가 반, 1인 경우가 거의 절반, 2는 뭐 아주 희귀하게 몇 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거 뭐죠? 형제 맞아요? 아까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배다른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사실 그래서 이 P9은 형제라고 찾아왔지만 사실은 형제가 아니고 엄마나 아빠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감안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아서 이제 어떤 형제가 진짜 제대로 된 형제가 보는 데 쓰이기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분석을 어떤 한 마커를 가지고 이 마커가 여러 형제들에서 어떤 형제에서는 0이고 IBD가 어떤 형제에서는 1이고 어떤 형제에서는 2겠죠. 이거의 비율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0인 형제들이 전체 천쌍 중에서 0인 형제들이 한 4분의 1, 1인 형제가 한 2분의 1, 2인 형제가 한 4분의 1 가까이 나왔어요. 당연한 거죠. 원래 형제들 간에는 임의의 형제에서 임의의 마커를 골랐을 때 0, 1, 1 확률이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나오는 것이 예측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기대치대로 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마커, M6 마커를 가지고 이 IBD 분포를 봤더니 0인 형제, 1인 형제, 2인 형제의 비율이 제가 예측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2인 형제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0인 형제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M6 마커가 좀 이상한 마커여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평상시 M6 마커는 다른 형제들을 가지고 연구했을 때는 항상 1대 2대 1로 잘 나왔던 마커라면 그럼 뭔가 이상합니다. 제 연구가 일반적인 형제와 뭐가 다르죠? 예, 다른 형제였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형제가 아니라 어펙티드 스피어라고 해서 같은 질병을 가진 형제를 모았어요. 즉, 예를 들어서 같은 대머리인 형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데 이런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 M6 마커가 그 대머리 유전자 로커스랑 아주 가까울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형제들은 부모의 엘리를 랜덤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대머리가 유전된다고 가정하고 부모의 대머리 유전자를 똑같이 물려받은 아빠의 대머리 유전자를 같이 물려받은 형제들만 임의로 모았어요. 저희는 임의로 그런 형제들을 골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적어도 대머리 유전자 로커스 엘리를 같이 받았다면 그 근처에 있는 로커스의 경우는 같은 부모 거를 같이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즉 그 대머리 유전자 로커스에 있는 엘리를 받을 때 그 옆에 있는 로커스도 되게 그 사이에 리커미션이 안 일어났다면 같이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 대머리 유전자 로커스 근처에 있는 로커스의 이 엘리는 IBD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IBD 1 하나를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질환 유전자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만 모았을 때는 그 질환 유전자 근처에 있는 질환 유전자 및 그 근처에 있는 마커들은
IBD 스코어가 예상치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IBD 스코어가 예상치보다 높게 올라갔을 때 우리는 질병 유전자가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커멘션 프랙션 이 0.5보다 떨어질 때 질병 유전자와 그 사이에 링키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 IBD 스코어가 예상치보다 많이 벗어날 때 우리는 이 마커와 질병 유전자 사이에 링키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그 확률을 역시 LOD 스코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모델 프리 방법입니다. 모델을 세우지 않아도 IBD 값을 이용해서 링키지가 있냐 없냐 예상할 수 있고요. 이 결과도 역시 LOD 스코어로 나옵니다. 지금 저는 형제를 예를 들었지만 꼭 형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삼촌 조카, 뭐 할아버지 손자, 뭐 사촌 다 가능합니다. 각 우리가 페어마다 뭐 삼촌과 조카 사이는 IBD가 얼마일 가능성이, IBD가 분포가 얼마가 될 거다. 뭐 부모 자식은 무조건 IBD가 1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죠. 부모 자식은 무조건 IBD가 1이고요. 모든 마커에 대해서 뭐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는 어떻고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한 후에 그 예측치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를 가지고 링키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모델 프리 링키지 어널리시스 방법입니다.